나이가 들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달라져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물론 젊은 시절이 그립고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이 좋습니다. 욕심 많고 갈등하고 의욕이 넘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전쟁 같은 삶이었다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제력도 있고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하는 여유가 생기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삶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고 나이가 드니 조금 알게 되는 것들 중에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고민한 일도 아닌 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무안했던 적은 없나요?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심각한 일이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일들 많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보면 여자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져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힘들어했던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기도 하겠죠. 최근에는 친구들이랑 의견이 달라서 말싸움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진짜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 나고 진짜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고, 그런데 한 10분 지나면 뭐 때문에 그렇게 화냈었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싸운 이유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느새 새로운 사람과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고,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진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은 데 취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농담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쪽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확신했던 순간조차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냥 술안주에 불과한 과거의 한 조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어쩌면 정말 시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오는 이런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 게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 어쩌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날 텐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마냥 즐겁게 지나실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힘겨운 시간을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은 모든 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왕자 시절에 다윗 왕한테 바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동안 제 카톡에 이 말을 새겨 두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진지한 고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억이 나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냥 사진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되지 않으신가요? 그 당시 내가 울면서 속상해했던 표정,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말투나 제스처, 또 내가 집에 가서 속상해 했을 때 그 내 방의 풍경이라든지
그런 배경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이미지인 거고,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추천합니다. 삶은 그냥 영화일 뿐인 거고, 우리는 그걸 초연하게 바라보는 관람객이구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저도 항상 제 삶을 그렇게 바라보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에서 나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결국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상당 부분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으며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인생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 같고, 과거에 저는 손해를 보는 줄 모르고 살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 많은 것을 잃었던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동안 축구에 빠져 있을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때는 승부욕이 강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동료들에게 지적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죠. 양보보다는 내 욕심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서로 얼굴을 붉히며 승부에 집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찍 나와서 운동하고 싶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친목도 도모할 목적으로 나왔는데 누군가 욕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니 입장받고 생각하면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축구를 통해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정말 가지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내가 영화 한 편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영화 속 이 장면은 좀 많이 오버하고 있구나, 혹은 화가 났구나, 상처주고 상처받고 여운이 좀 길게 남겠구나, 하지만 영화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며칠 지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배우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롯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면서 상당 부분 이해심이 생기게 되더군요. 축구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축구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문제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많은 투자 손실을 경험하고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때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시련은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한 신의 뜻이라 생각하고, 주인공의 삶이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더 드라마틱한 영화 한 편 만들어 보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삶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냥 매 순간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입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마주하는 모든 일을 실제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지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라는 말을 했죠.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삶은 그저 영화일 뿐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영화일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힘들었던 시간도,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개소리,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나의 감정들, 다 엔딩이 있는 영화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삶이라는 영화가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화관에서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인 것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그럴 때 하나의 장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역할을 맡은 어떤 배우가 나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구나. 아바타 같은 느낌이죠. 이런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분이 금방 괜찮아지고 차분해집니다. 물론 바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을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지금 뭐 헛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뭐 이런 돈이 드는 생각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 아니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 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그냥 뭐 상상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비유를 든 거고요. 사실 지금 이 비유는 심리학이나 마음 공부, 영성 이런 책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저는 영화를 예로 들었지만 불교, 양자물리학, 영성 이런 쪽에서는 관찰자 또는 주시자 효과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저는 영화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너무 빠져들지 말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 그 환상에서 깨어나 그리고 그저 그 일이 알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초연하게 바라봐라. 그럼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행복한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편안해집니다. 심각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도하기보다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소환하고 섭섭했던 일, 억울했던 사건, 핍박받은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해야 하고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연민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더욱더 슬픔으로 몰아가는 특징이 있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이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인생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닌가요? 걱정하기보다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기에도 바쁜 세상 아닌가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이런 종교나 성경이나 영성 이런 깨달으신 분들의 말을 했다고 해서 저는 고지것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든 아니건 헛소리에 불과하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뭔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이제는 삶이라는 영화에서 깨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관객으로 지켜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잖아요. 그게 엄청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삶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영어 관람객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계기는 여러 가지 이런 책들, 물리학, 불교, 성경, 인문학, 철학, 심리학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브라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유튜브에 이런 메시지를 간혹 나눌 거예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고 싶다. 삶에 나의 세포들을 깨어나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영감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영감 수업이나 행복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시간조차 한 편의 영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래 문장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가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보이지 않는 희뿌연 미래를 억지로 보려고 애쓰고 불안해하면서 정작 눈앞에 잘 보이는 현실은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방법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훗날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 크기를 넓히는데 평생을 바치며 살아간다는 말을 하더군요. 대부분 결혼해서 작은 집에서 좀 더 큰 집, 화장실 2개 달린 조금 더 큰 집을 얻기 위해 다시 희생하고 그렇게 정년을 맞이하니 행복이 뭔지, 노는 것이 무엇인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작 돈과 시간도 활용하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서 조금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반전은 죽도록 돈 벌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공인 영화이며 더욱더 멋진 엔딩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밋밋한 인생을 누가 달가워할까요? 반전이 있고 드라마틱한 결말이 있는 인생, 여러분의 엔딩이 기대되지 않나요? 값진 선물은 큰 고통이 따른다고 했던가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쓸데없는 고민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멋진 영화, 기억에 남는 영화, 인생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거니까, 우리 삶의 영화는 언제나 해피엔딩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러닝머신 같다고 했던가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느낌. 이제는 내려와서 잠시 쉬어보세요. 급할 것 없지 않나요?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고민했던 심각한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